안녕하세요. 핑퐁샘, 두둥샘의 수다 시간입니다. 레알샘의 그림 올레길 오늘 함께 걸어볼까요? 네, 같이 낭만적으로 걷고 싶네요. 아름답게? 멋지게? 원래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같이 가냐가 좋잖아요. 우리는 멋진 레알 선생님의 그림이 있고 함께하는 청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든 멋진 올레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멘트인가요? 뭐라 대답하기가 참 진심이시죠? 글쎄요. 선생님한테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미리 레알 선생님에게 저만 그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네. 그림일지 기대되시나요? 아니요, 너무 걱정돼요. 미리 보고도 헤맸는데 지금 안 보여주시고 갑자기. 네.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가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근데 이야기를 11명 해보는 거죠. 보셨던데 11명. 벌써 이틀 사이에 4명이나 들었어요? 7명이, 네. 7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예요. 저 오늘 구독했어요. 오, 10명이 된 거 축하 파티 해야겠네요. 선생님,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따뜻해 보여요. 선생님이 뭔가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그 말에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네. 개미가 있고 개미를 관찰하던 중이었나 봐요. 오, 여기에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셨대요. 어허. 상징성, 개미가 주는 상징성. 이 개미하고 돋보기를 레알 선생님이 도대체 왜 그리셨을까? 아, 저 알 것 같아요. 네. 아이가 개미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음, 선생님이 지원을 한답시고 돋보기를 갖다 준 거죠. 음. 그랬더니 아이가 개미가 싫어졌어요. 돌로 너무 놀기 소설 아니에요, 시작하네? 이거? 갑자기 소설 빠지는. 저희 교실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돌로 개미를 죽였어요? 해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로 가면 안 돼요. 지난번 첫 화에서 제가 자살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다뤄서 저희 음. 언니한테 지적받았어요. 아, 개미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다루면 안 돼요. 우리. 한 생명의 소중한. 아니, 현장에선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일인지라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근데 저 돌 끝에 되게 개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까만 점?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요. 재밌네. 네. 지금 음. 개미들이 돋보기한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돋보기를 피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개미들이 돋보기를 옮기고 있어요? 맞아요. 아, 네? 옮기는데 이게 가져가는 걸까, 가져오는 걸까에 대한 가져가다, 가져오다? 그렇죠. 돋보기를 치우는 걸까, 돋보기를 갖다 주는 걸까. 그게 레알 선생님의 그림 그리실 때 의도하면서 그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담겨 있다고요? 네. 음. 개미들이 자기를 관찰하는 게 싫어서 치우는 건가 보다. 레아 선생님한테 이 개미와 돋보기가 얘가 음. 그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지금 막 헷갈려요. 온다고 했던 건지 간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지금 가는지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음. 근데 돋보기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레아 선생님하고 나는 대화창을 다시 한번 열어봐야지 간다고 한 건지 온다고 했는지가 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맞출 수가 없는 퀴즈네요. 그분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대화 속에 개미와 돋보기가 아까 선생님이 음. 말했었던 그런 거랑 비슷해요. 왜 개미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음. 개미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까? 들고 나갈까? 그 어려워. 원래 레알 선생님의 그림이 심오하잖아요.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왜요? 그만 보라고. 나 좀 그만 봐. 이런 거 아닐까요? 누가? 나중 그만 개미들이? 개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맞췄어요. 저는 맞아요? 개미들이 응. 돋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같이 들어온다고요? 는 줄 알았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했냐면 음. 그림을 너무 열심히 봤나 보다. 그 개미들의 더듬이가 오른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면 개미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개미들은 이미 돋보기를 지나쳤어요. 이 돋보기를 날라다 주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추리소설 찍으시는 상황이시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암으셨을까요? 설마. 아니,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때 그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음. 개미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는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네. 개미가 돋보기를 치워주는 장면이래요. 근데 레아 음. 선생님이 이 돋보기를 치우는 장면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한 것은요.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그 돋보기를 치우고 육안으로 관찰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의 만남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아, 의미를 담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이제 개형누리 과정이 시작되면서 계획에 대한 것을 덜어내면서 관찰, 일지, 기록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들이 돋보기 안에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너무 심오하지 않아요? 음. 정말 심오하고 진짜 그 관찰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분석하게 되고 그쵸. 예, 그런 게 진짜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이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봐도 굉장히 뭔가 분석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막 그 성장 지점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들을 관찰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음, 이 돋보기가 맥락 속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서 관찰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의 놀이는 그 시간에 이 아이의 기분이 어땠는지, 주변에서 어떠한 컨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놀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음. 오히려 돋보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쌍안경을 가지고 보는 게 그 장면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표현? 쌍안경으로 바라보자. 아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어떤 유치원에서 평가에 대해서 사례 얘기하시는 거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평가를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곁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 말이 꼬이네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 그 사람을 바라봐 주고 그 사람을 맞아, 맞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거예요. 네, 그 말이요. 그런,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평가를 하지 말아야죠. 누군가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또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평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아이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 그 아이를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교사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 건데, 이 평가라는 용어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음,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게 가장 필수인 거죠. 정말 돋보기를 끼고 관찰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깨알같이 찾아내야지 좋은 교사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음, 고민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져다주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던 게 이 하늘의 색깔이었어요. 아,
우리가 보통 하늘을 하늘색으로 표현하는데 이 빛깔, 이 그림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색깔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참, 하나라도 의미가 안 담긴 게 없네요. 레알 선생님의 그림은. 푸른색.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저는. 산 속에 있나?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 색깔이. 아, 나뭇가지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음, 나무인 것을 하늘과 나무를 섞어서 표현한 거죠. 하나의 사물을 포커스해서 주변을 뿌리게 처리하는 것처럼요. 아이를 네. 중심으로 해서 그 나무들이 뿌옇게 처리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오하죠. 심오해요. 저도 나무를 이렇게 그려야겠어요, 다음번.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저로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색깔로만 표현하기. 하나 배워갑니다. 저 아이의 머리 헤어스타일은 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요? 버섯 같기도 하고. 제가 질문했던 건 하늘 색깔이었고 레알 음, 선생님이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돋보기와 개미였어요. 이 두 개 음, 외에는 이제 저도 얘기된 게 없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또 상상합시다. 저는 오히려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선생님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질문을 음, 했었는데 그것도 좀 특이해요. 그쵸? 송 같기도 하고. 뭔가 자연스럽죠. 네. 그러다 생각했는데 이거 선생님 머리 스타일 아니에요? 저요? 저, 저 아침마다 고데기 많은 여자예요. 고데기 많은 머리가 그 머리였던 거예요? 아니 머리도 안 빗고 가는 다른다고요. 저하고 똑같네.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머리를 안 만지거든요.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묶은 머리하고 고대한 머리하고 표시가 안 나요. 너무 웬일이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억울하지가 않아.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만 보면 시험 문제 안 나와도 억울하지 않아서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모양 말고 색깔이 집착하시는군요. 맨날 보라색으로 염색을 그렇게 시도하시고. 그건 눈에 확 띄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이 특이하셔요. 버섯머리는 네. 아이스럼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요즘 유행하는 투컷 그냥 그거 좀 표현하시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거의 머리를 이렇게 투컷으로 네. 잘라서 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아이 머리에 색깔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음, 이 아이 머리에 지금 갈색을 초록색으로 칠하면 음. 수박이에요. 줄무늬까지 있잖아. 아, 역시 재밌는 생각을 또 하시네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항상 음. 제 이미지를 김삿갓 같은 아, 이미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박남신. 예, 갈색으로 칠하면 또 김삿갓이에요. 맞아, 맞아요. 음. 착각해요, 진짜. 아름답게 선생님이 씌워주는 우산으로 생각해보죠. 널 위해 참, 우산이 되어줄게. 근데 스스로 우산을 썼는데? 아이, 선생님 씌워준 걸로 해요. 오늘은 너무 이야기가 심오하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아, 좀 예고 좀 하고 해. 지금도 갑자기 심오한 얘기라고 하더니 끝이야. 그래요, 고마워요. 진짜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